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인기를 얻었던 가수 고 임윤택.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에게 생전 당시 한 의사 팬이 새로운 치료법을 거론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것은 바로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법. 중입자 가속기는 일본과 독일 등 전 세계에 6대밖에 없는 최첨단 암 치료기다. 정상세포에는 거의 해를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린다. 암을 완벽하게 우리가 사멸시킬 수가 있고, Ion therapy will be a good alternative to surgical approaches in these types of tumors. 국민 10명 중 4명이 걸린다는 암. 매년 7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지금 우리는 암 정복이라는 최대의 의학적 난제를 안고 있다. 이 난제를 풀 열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입자 가속기다. 현존하는 최고의 이 암 치료기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첨단 의료기기의 원천 기술 확보라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가져다준다. 지금 과학기술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네카강을 품은 독일 학문의 심장, 하이델베르크. 고풍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이곳은 인류 암 정복 시장의 중심을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386년 독일 최초의 대학으로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 지난 60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 학자들을 배출해 왔으며 역대 노벨 수상자 중 10명이 이 학교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유럽 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HIT, 즉 하이델베르크 이온 치료 센터다. 바로 이곳에 독일이 자랑하는 첨단 암 치료 시설,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가 설치돼 있다. 독일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1997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입자 가속기를 개발했다. 그 후 12년 동안 일반 핵물리 실험과 함께 500명에 가까운 암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 이렇게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2009년 말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한다. 그 결과 2012년 하이델베르크 이온 치료센터에서는 500여 명의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그 뛰어난 효과도 입증됐다. 그렇다면 중입자란 무엇일까? 원자는 원자핵과 핵 바깥의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핵은 다시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와 전하를 띠는 양성자, 이렇게 두 개의 소립자로 구성된다. 중입자란 소립자 중 수소보다 무거운 입자를 말한다. 치료용 중입자에는 탄소, 네온, 실리콘, 아르곤 등이 있다. 하지만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에는 암세포 살상 능력이 가장 뛰어난 탄소를 이용한다. 따라서 중입자 치료는 바로 이 탄소 이온을 활용한 방사선 치료다. 암은 다른 조직과 틀리게 이 여러 산소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영양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탄소를 우리가 쏘아줬을 경우에는 탄소 안에 있는 산소를 증감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로 암을 완벽하게 우리가 사멸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기저암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암 조직까지도 찾아내서 이게 사멸을 시킬 수 있어서 이 탄소 치료를 할 경우에 다른 방사선이라든가 양성자선에 비해서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치료용 중입자 탄소는 선형 가속기에서 1차 가속을 한 다음 곧바로 원형 가속기에서 2차 가속을 시킨다. 암세포를 파괴할 만큼 가속이 되면 탄소빔은 원형 가속기를 빠져나와 치료시설을 거쳐 환자의 몸에 쬐어진다.
결국 중입자 가속기 치료법은 탄소 입자가 정확히 암세포에 도달해 폭발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 탄소 입자가 정확히 암세포의 유전자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치료 단계에서는 암세포를 정확히 조준해서 파괴해야 한다. HIT는 바로 이런 면에서 차별성을 꾀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360도 회전하는 겐트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Es ist eine übliche Technik, sowohl den Patienten zu drehen, als auch den Strahl rund um den Patienten zu drehen, um den optimalen Eintrittswinkel in den Patienten zu finden. Kann auf diese Weise den optimalen Eintrittskanal in den Patienten wählen, um so möglichst wenig gesundes Gewebe zu belasten mit Strahlung und insbesondere Risikoorgane auszusparen. HIT의 중입자 가속기 관련 기술들은 이미 그 특허가 독일 기업 Siemens에 귀속된 상태다. 정부와 대학, 기업의 완벽한 협력 체제로 탄생한 것이 바로 독일의 중입자 가속기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독일은 이미 중입자 가속기의 미래 단계를 설계하고 있다. Eine weitere Ionensorte in das System einbringen. Wir wollen nicht nur Protonen und Kohlenstoff, wir wollen ein drittes Ion klinisch sehr schnell verwenden, nämlich Helium. Helium-Ionen sind den Protonen von ihrer Strahlenbiologie sehr ähnlich, sind aber präziser. Das heißt, die Dosisverteilung wird steiler. Wir können weniger Dosis im Risikoorgan applizieren. Das wäre insbesondere für Kinder sehr attraktiv. 중입자 가속기의 뛰어난 암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은 중입자 가속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도, 암과의 사투에서 비껴나갈 수는 없다. 노이슈타트에 위치한 메드오스트론. 이곳에는 중입자와 양성자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암치료센터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되고 있는 이 암치료센터는 24시간 입자 가속기를 가동하게 된다. Also das Projekt begann bereits vor einigen Jahren in Österreich. Es brauchte eine gewisse Zeit, bis man die dementsprechende Förderung bekommen hat, bis man die Unterstützung bekommen hat. Die Bauzeit war sehr kurz. Wir konnten das Gebäude in weniger als 1,5 Jahren fertigstellen. Der Therapiebeginn wird mit Protonen sein, Ende 2015, in einem Raum mit einem horizontalen Fixstrahl. 내부에는 가속기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전체 공중의 60%가 진행됐다. 메드오스트론에는 오스트리아 기술뿐만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기술이 총동원됐다. 또 유럽 합동 원자 핵 연구기구 세른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가속기 기술도 일부 도입됐다. 그야말로 유럽 전역의 합작품인 셈이다. Also die Zulieferanten kommen aus ganz Europa, auch aus Russland. Zum Beispiel wir haben von Russland, vom Butke-Institut, sämtliche Dipole. Dann haben wir von Italien zum Beispiel kommen die ganzen Vakuumkomponenten, BIM-Diagnostikkomponenten. Von Deutschland kommen Vakuumpumpen. Magnete kommen aus Dänemark und Frankreich. Ja, aus Österreich kommt die ganzen Maschinenunterbauten. Mit dem PSI in Willingen und mit dem Medostron, mit einer Kollaboration, kommt die Gentry. Das wird von einer deutschen Firma gemacht. Also das ist europaweit die ganze Zusammenarbeit. 그 결과 연구진은 가속기의 핵심 설비인 양성자 겐트리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탄소 겐트리보다 4분의 1 정도가 더 작다. 대부분의 기술자들도 오스트리아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세른에서 지식을 배워왔고 타국의 기술적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기계 정비가 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이 이제는 새로운 암 치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Ich bin auf die ganze Maschine stolz, aber es gibt zum Beispiel, wir haben unsere Dipolmagnete zum Beispiel, haben eine andere Form an den Enden
Dadurch können wir den Strahl viel besser leiten. Also das ist eine Eigenentwicklung, die bei uns entstanden ist. Das ist eine Verbesserung von Knauf, eine Verbesserung von den Magneten, die wir so kennen, also auch vom CERN.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총 6대.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중국 등 6개국에서 모두 7대의 중입자 가속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7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가속기 개발에만 1,950억 원, 총 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해 2016년 3월까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인근 부지에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개를 만들면은 그 단가도 내려가고 하겠죠. 근데 우선 신뢰성 있는 걸 하나 프로토타입 하나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 개를 더 만드는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 최초의 중입자 가속기 건설. 그런데 왜 하필 그 장소가 부산 기장읍일까? 1977년 고리 원전이 문을 연 이래 영남 지역 곳곳에는 각종 원자력 산업과 연구 시설이 들어서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7월 부산 기장읍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문을 열어 국내 방사선 연구의 기반을 넓히는 한편 보다 많은 지역의 환자들이 첨단 암 치료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근 40년에 걸친 영남권 원자력단지 조성에 결정적인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2016년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도입이다. 2008년부터 이 지역을 거대한 원자력 산업 벨트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해왔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우선 중입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70만 평의 규모로 원자력 의과학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그야말로 부산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그 방사선 의료 과학산업 단지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비발전 분야, 방사선 분야의 어떤 발전을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중입자 가속기 개발.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먼저 국내 의료 복지를 증진시킨다. 중입자 가속기의 도입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암 환자의 생존율을 22% 정도 높여준다.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의료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국내 건설과 사용 단계에서 모든 권리를 우리가 독점하게 돼 당연히 외국인은 단 한 푼의 로열티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현재 중입자 치료기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상용화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모와 그 건설 비용, 개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한국형 그 중입자 치료기를 개발을 해서 그 규모와 비용과 이런 어떤 그런 시설적인 차원을 줄인다면 세계적으로 보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향후 그렇게 된다면 세계 시장은 저희가 주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천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입자 가속기 개발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에서도 중입자 가속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 의료 지원 전문 회사는 북유럽 방사선 종양센터의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 오는 2015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3일 그 덴마크의 가속기 기관인 담피직과 저희가 MOA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속기를 설계하는 작업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멘스와 그리고 GSI와 함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장비의 도입과 운영에는 약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대학교 병원은 일본 방사선 종합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 민간의 성공은 유지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가 관건이다.
운용에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협조를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드 파트너스에서는 독일 북유럽 방사선 종양센터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스태프들 그리고 수많은 지금 경험을 가진 스태프들과 함께 코워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일의 스태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협진도 하는 체제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대학병원도 중입자 가속기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진은 일본의 중입자 가속기와 독일 중입자 가속기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의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양성자 치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치료는 이런 입자를 이용한 중입자 치료, 정상자 치료 시대가 곧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저희도 하고 있고 이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X선과 감마선은 암세포를 향해 강하게 쏘아도 피부를 뚫고 체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살상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반면 중입자는 피부를 뚫고 25cm까지 침투한다. 따라서 암세포 살상 능력이 X선의 12배, 양성자의 3배 이상 높다. 이는 양성자와 중입자가 가지는 브래그 피크라는 성질 때문이다.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데 있다. X선이나 감마선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해를 준다. 하지만 중입자는 0.1mm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쏠 수 있어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암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가 있다. 양성자 치료 역시 중입자 치료와 함께 꿈의 암 치료 기술로 불린다. 양성자와 중입자의 물리적인 성질이 같기 때문이다.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technology in the treatment of cancer i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radiation in the normal tissue. So most of the technology nowadays are trying to reduce the damage of the healthy tissue around the tumor and concentrate the highest doses in the tumor. That's probably the key issue of the use of radiation in cancer treatment. 또 중입자 치료는 3주 동안에 총 20회 이내면 종료된다. 1회 치료 시간은 검사 시간을 포함해 40분 정도 소요되고 실제 치료 시간은 1분에서 3분 정도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후 바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입자 치료는 수술도 입원도 고통도 없는 첨단 암 치료법이다. 특히 두경부암과 뇌암같이 수술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부위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눈 흑색 종양 등 기존 방사선 치료로는 방사선 집중도를 높일 수 없는 암 부위 등에 중입자 치료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본 치바시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NIRS 1994년 세계 최초로 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개발한 곳이다. 한 해 1000명이 가까운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일본 최고의 방사선 의료기관답게 NIRS는 암 진단과 치료와 관련해 무려 27가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중 NIRS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것이 바로 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 하이맥스다. ですね、当時の費用で建設費が300億円以上です。今我が国の中の評価としてはですね、いろいろ大きなプロジェクトの中で、成果として目に見える形で、国民のためになっているようなプロジェクトはそれほどなくて、ハイマックというのは、目に見える成果が出た大きなプロジェクトの一つであるというような
評価を受けております。 5년 평균 생존율 60%. 게다가 NIRS에서 중입자선 치료를 받은 7,000명의 환자 가운데 같은 부위에서 암이 재발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을 꾸어오던 이상적인 암 치료법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중입자 가속기를 비롯한 입자 가속기는 21세기 연금술사, 노벨상 메이커로 불릴 만큼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다. 가속기란 전자, 양성자, 이온 등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가속시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다. 193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최초로 고안된 이래 1950년부터 대형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이론은 어렵지만 가속기는 실생활과도 가깝다.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되던 브라운관도 가속기의 일종이다. 음극성관이라고 불리는 브라운관은 전자총에서 가속된 전자를 유리 뒷면에 있는 형광물질에 충돌시켜 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을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자들은 가속기에서 나오는 입자를 다른 원자핵에 충돌시켜 원자핵이나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소립자를 관찰하기도 한다. 충돌로 원자 자체가 변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자핵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 반도체 생산 같은 산업용이나 암치료 같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네, 가속기라는 것은 사실 기계가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과학기술이 필요한데 우선 가속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플라즈마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플라즈마를 전기장을 통해서 가속하는 기술, 그리고 가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빔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빔들을 꺾으려면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석 기술. 또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가속기들은 이제 초전도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초전도체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기만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출기 기술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속기로 연구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1980년대 이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5%는 가속기를 활용한 과학적 발견이 주요 업적이다. 그래서 노벨상 메이커로 불리기도 한다. 또 부단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대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가속기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소립자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연구하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노벨상들이 보이는 세계를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면 가속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주는 것입니다. 실례로 가속기가 만들어진 것이 2차 대전 당시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50년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노벨 물리학상에서 받은 노벨상 가운데 약 한 40% 정도가 가속기 관련 노벨상입니다. 가속기의 응용 분야도 다양하다. 음식, 저장, 독소 소독, 합성수지 중합, 지구 물리 응용, 공항의 내용물 검색 장치, 그리고 진단 치료를 위한 동위원소 생산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Another area coming back to radiation technology is contributing to quality control in industrial processes and in industrial activities. Several fields of industrial activities like the petrochemical industry, oil industry, gas industry, and others, the civil engineering or public work, where you use these techniques in order really to assure the quality. And of course in the nuclear field when one has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So this is very, very important. 국내 기술로 구축된 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2012년 말에 문을 열었다. 또 정부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계획에 따라 중이온 가속기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94년 국내 최초로 건설된 포항 방사광 연구소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암치료 가속기 개발의 메카 한국원자력의학원. 이곳 중입자 가속기 개발부에서는 현재 중입자 가속기의 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의학원은 1963년 코발트 치료기를 도입한 이래
1984년 벨기에에서 양성자 가속기를 도입한다. 오로지 수입에 의존했던 암 치료용 가속기였다. 하지만 2016년 한국형 중입자 가속기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지난 2002년과 2008년 의학원은 13매부급과 30매부급의 양성자 가속기 개발에 성공했다. 가속기 방식은 모두 사이클로트론이다. 입자 가속기 중 둥근 원통이 장착된 방식을 원형 가속기라 한다. 그리고 원형 가속기는 다시 싱크로트론과 사이클로트론으로 구분된다. 싱크로트론은 직경 21m의 커다란 원통 안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방식이다. 직경이 큰 만큼 입자를 훨씬 쉽게 가속시킬 수 있지만 장비 규모가 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사이클로트론은 원통 지름이 7m, 즉 싱크로트론의 3분의 1 수준이다. 입자는 나선형의 달팽이관을 돌며 속도를 얻는데 현재까지는 싱크로트론에 비해 가속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일본과 독일 모두 싱크로트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이클로트론 방식을 택했다. 사이클로트론 분야에서 충분한 자체 개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나 타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중립자 치료기를 이제 설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타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3년 이내에 완성을 하고 환자 치료를 하고 그러면 우리 기술을 인도나 타일랜드나 그 밖에 여러 아시아 지역에 저희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13매부급 사이클로트론은 실제 임상에서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양성자 가속기인 이 사이클로트론은 현재 전국 7개의 권역에서 사용된다. 그중 지난 2006년 조선대에 자리를 잡은 광주 전남 권역 사이클로트론 연구소.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해 암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을 만들어 광주 전남 지역의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인체에 무해한 약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합성의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동위원소를 당에 붙이는 과정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직접 사람 인체에 바로 주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약품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유기합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하는 과정이므로 자동 합성 장치라는 장치 내에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이클로트론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해 당을 결합시킨 의약품을 F18FDG라고 부른다. 방사선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은 30분 남짓.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환자 10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 몸에 조사하고 암 진단을 위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PET-CT를 찍어 종양을 진단한다. 18플루오르 FDG라는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의 당대사를 이용한 우리 FDG, 플로로 데옥시클로코스라는 물질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 물질을 환자 체내에 투여하게 되면 환자 몸에서 당대사를 원하는 부분에 이 약물이 집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적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스캔을 하게 됨으로써 그 스캔의 값에 따라서 얼마나 농도가 높고 낮은지에 따라서 이게 암세포나 아니면 각종 양성 종양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F18FDG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F18에 포도당과 유사한 물질인 FDG, 즉 플로르데옥시글루코스를 결합시킨 방사선 의약품이다. 암세포는 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정상세포가 1개의 당을 먹는 반면 암세포는 10개의 당을 먹는다. 따라서 당과 결합시킨 방사선 의약품을 만들어 암세포를 진단하는 것이다. 가속기가 없던 시절에는 암 진단용 약품을 수입해와야 했다. 하지만 이 약은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무척 짧았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약물을 주입하기가 어려웠다. 예전처럼 이런 18플루로 FDG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동위원소 물질로 인해서 좀 암 진단보다는 다른 이제 뭐 병변이나 그런 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로트론이 이제 많이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실제로도 이제 암 진단에 따라서 첨단 암 진단에 따른 이러한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은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에도 사용된다. 광주 전남권역 사이클로트론 연구소의 정철기 박사는 의료용 사이클로트론을 기초과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빔을 실험실까지 인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빔은 굉장히 그 빔 질 자체가 이 기초과학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핸들링하면서 실험실까지 뽑아내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고민하면서 또 원자력의학원 사람들과 함께 자문도 구하고 스스로도 실험하고 하면서 그런 빔 인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한쪽 벽은 각종 부품들로 가득하다. 연구를 위해 직접 부품을 만들어 쓰기 때문이다. 멀쩡한 장비를 뜯고 새로 부품을 만들어 단다. 그의 손에서 새로운 원천 기술이 탄생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이를 위해 그는 가속기의 개발과 함께 성능 개선과 유지 보수 기술도 함께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가속기를 국산화시키는 측면에서 가속기 어떤 제품이 끝까지 상용화 제품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유지 보수 기술 등을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국산화 제품을 하는데 그 중요한 팩터라고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 스트레스, 비만, 그리고 유전적 영향. 암의 원인이 어느 쪽이든 현대인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 문명의 발달과 암 환자의 증가는 철저히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암과의 전쟁이다. 매년 7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7분의 1명꼴이다. 암 정복,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전남대 로봇연구소. 첨단의 암치료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그중 주목할 것은 바로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로보틱 침상의 개발이다. 연구소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로봇이 중입자 치료용 로보틱 침상이다. 정부의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로보틱 침상을 개발했다. 로보틱 침상은 중입자 가속기로서 이제 사람의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 중입자 가속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로봇에 환자를 싣고 정확한 3차원적인 위치를 맞춰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장치입니다. 로보틱 침상의 핵심 기술은 환자의 내부에 있는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추출해 그 위치에 중입자 가속기가 집중이 되도록 로봇이 방향을 맞춰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지대 역할을 안전하게 로봇이 대신한다고 보면 된다. 로보틱 침상은 360도 회전하는 겐트리 같은 고가의 장비를 대신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침상이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 무서움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환자들도 있을 터 환자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연구진은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충분히 어지럽거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환자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치료 시스템 자체가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가 느끼는 관성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멀미가 느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어지럼증이 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임상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틱 침상은 2016년 부산 기장에 개원할 암치료센터에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능을 추가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치 제어 기능이 추가된다. 뇌는 괜찮습니다만은 이쪽에 장기 내에 그게 있을 경우에는 환자는 그냥 누워 있기 때문에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을 쉼에 따라서 계속 종양 위치가 바꿔지기 때문에 로봇과 똑같이 맞춰줘서 그런 위치 제어 기능도 추가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뇌종양 수술은 그 어떤 암 수술보다 정교함을 요한다. 이렇게 뇌종양 수술에 있어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 단일 경로 뇌수술 로봇이다. 기존의 다빈치 로봇은 환부에 2개나 3개의 팔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후 수술을 하는 방식이다. 절개 부위가 많은 만큼 회복도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일 경로 뇌수술 로봇은 로봇팔이 하나다. 직경 2cm 정도의 로봇팔이 한 부위만을 절개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시 직경 4mm 정도의 가느다란 여러 개의 로봇팔이 나와 수술을 하는 원리다. 섬세한 뇌수술에 적용하는 로봇인 만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다. 환자의 종양 위치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지원하는 것. 따라서 의료진은 3D 안경을 쓰고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CT나 MRI를 찍어서 뇌종양의 위치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눈으로는 보기 어려운 뇌 속의 종양 위치를 정확히 3차원으로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로봇에 넘겨준다. 이때 종양은 컬러 영상으로 나타난다. 또 로봇이 종양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거리 정보도 제공하고 로봇은 종양 쪽에만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종양 부위에 접근할 때 잘 보이지가 않으면은 의료진의 한해 감각에 의존은 잘못하다가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 유도, 영상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환부를 의료진에게 훨씬 정확히 전달하고 그런 영상을 유도하고 가상현실감 이용해서 수술을 훨씬 정확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주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이제 현대 과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하지만 설계와 건설이 끝이 아니다. 유지 보수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다면 제 아무리 꿈의 암 치료기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Wir bilden derzeit bereits junge Ärzte und Medizinphysiker aus in herkömmlicher Strahlentherapie und die werden an die entsprechenden Zentren gesandt, um eine Zusatzausbildung zu bekommen, die auch von unserer Firma bezahlt wird. So haben wir derzeit einen Medizinphysiker in Heidelberg zur Ausbildung. Im Herbst folgt der nächste Medizinphysiker und dementsprechend haben auch die Ärzte Ausbildungen an diesen Ionentherapiezentren, die Spezialausbildungen. 40년 가까이 100여 개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에 방사선 의료 장비를 공급해오며 10년 전부터는 팩트라 불리는 방사선을 이용한 암 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rain their staff, training doctors, for example, in the area of treatment of cancer. It's a big effort because to train a radiation oncologist, you need at least 4 years. You need to train medical physicists. You need to train radiographers and so on. So it's very, very important. 또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회 치료에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일반인들이 지불하기엔 너무도 비싸다.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오스트리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Dass die österreichische Krankenkasse diesen Betrag ersetzen muss, refundieren muss dem Patienten, der im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derzeit für eine Ionentherapie verlangt wird. 7분의 1명, 매년 7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4명 중 1명이 걸린다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 하지만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로 인류는 암 정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빛에 버금가는 가공할 속도, 물질의 기본 단위에서 얻어낸 꿈의 암 치료 기술. 이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획기적인 의료 기술의 개념을 넘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 한국형 중입자 가속기의 개발은 인류의 오랜 꿈인 생명 연장 실현과 과학 강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열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인류 암 정복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